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디지털 신호 처리 3장 8절 디지털 프로세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 8절을 볼 것이고요. 자, 3장 8절 디지털 프로세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신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원래 XT라는 어떤 아날로그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디지털을 바꾸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낸 이후에 그 디지털 시그널을 다시 또 아날로그로 복원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XT라는 시그널이 아날로그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먼저 우리가 디지털로 바꿔주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책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먼저 안티 엘리에이싱이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엘리에이싱 필터를 먼저 씌워주고요. 안티 엘리에이싱 필터를 씌워서 그 이후에 나온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취해주죠. 샘플 앤 홀드 과정을 취해서 우리가 디스크릿 시그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디스크릿 시그널을 만들어준 이후에 그 시그널을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디지털 시그널을 만들어주죠. 0101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만들어주고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런 디스크릿 시그널이 주어지게 되면 그 시그널을 우리가 DSP 해줍니다.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시그널을 다시 또 DA 컨버터를 통해서 아날로그 시그널로 다시 바꿔줘야겠죠. 아날로그 시그널을 바꿔준 것을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필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날로그 시그널로 만들어줍니다. 리컨스트럭션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웃풋 시그널의 아날로그 시그널 YT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XT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YT까지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지털로 컨버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디지털 시그널을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통해서 처리하고 나온 아웃풋 시그널, 디스크릿 시그널을 우리가 DA 컨버터를 통해서 리컨스트럭션 필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 아날로그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축약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요 AD 컨버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아이디얼 샘플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샘플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한 어떤 샘플러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XT가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DSP를 거치는 거죠. DSP를 해주고요. 이 사이에서 XT가 들어갔을 때 그 사이에서 아날로그 시그널이 디스크릿 시그널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디스크릿 시그널을 우리가 XN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DSP를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 디스크릿 시그널 아웃풋을 YN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DA 컨버터와 리컨스트럭션 필터 두 개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우리가 축약해서 아이디얼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디스크릿 시그널들을 스무스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표현해 주는 아이디얼 인터폴레이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YT라는 리시브드 시그널, 최종적으로 아웃풋 시그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비교하자면 이런 과정이 이제 디지털 프로세싱의 전 과정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어떤 우리 자연계에서의 인풋, 우리가 전자제품에서 쓰는 그런 인풋, 아웃풋들은 전부 다 결과적으로 아날로그 시그널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거, 그리고 소리, 영상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아날로그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입니다. 그런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들을 결국엔 디스크릿하게 바꿔서 다시 DSP를 거치는 과정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일반적인 아날로그 시그널 프로세싱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단순히 우리가 아날로그 시그널 프로세싱은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바로 아날로그 시그널 프로세싱을 거쳐서
of yt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죠. 비교하면 이런 두 개의 차이점들이 있겠죠. 복잡한 이런 과정들, 아이디얼 샘플러와 인터폴레이터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DSP를 쓰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만큼 시스템을 더 값싸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디지털을 쓰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런 각각의 블럭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티 엘리에이싱 필터를 보면 엘리에이싱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였어요? 우리가 디스크릿 버전을 다시 복원할 때 그것이 깨지는 것을 얘기했죠. 복원하지 못하게 아날로그 값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엘리에이싱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디스크릿 버전에서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버전으로 바꿀 때 스무스하게 잘 바뀌어질 수 있도록 원래 신호드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를 주로 사용하고요. 로우 패스 필터 LPF라고 우리가 줄여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샘플링 과정 이전에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서 하이 프리퀀시 그런 시그널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 시그널들을 없애주면 엘리에이싱이 되는 부분들이 없겠죠. 샘플링 앤 홀드 이전에 바로 그 블록 이전에 우리가 엔티 엘리에이싱 필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샘플 앤 홀드를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샘플링한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런 단계의 그런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생각할 수 있죠. AD 컨버터죠. 그래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얘기하고요. 주로 AD 컨버터란 말을 씁니다. ADC란 말도 쓰고요. AD 컨버터라고 하고요. 이건 말 그대로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그런 컨버터를 얘기하죠. 퀀타이제이션까지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디지털 시그널을 우리가 아날로그 시그널로 다시 복원해주는 과정. 그래서 DA 컨버터라고 합니다. DA 컨버터라고 하고요. 혹은 DAC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컨버터도 사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리컨스트럭션 필터가 들어가죠. 리컨스트럭션 필터를 우리가 이제 샘플링 시어리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과정에서 보게 될 텐데요. 리컨스트럭션 필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컨스트럭션 필터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얘는 이 과정은 결국엔 각각의 디지털 시그널들을 스무스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DA 컨버터를 통해서 디스크릿 버전이긴 하지만 여전히 샘플링된 그 각각의 값들이 디스크릿하게 있는 값들을 스무스하게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필터입니다. 그걸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필터라고 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결국에는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과정들인 샘플링. 우리가 샘플링을 좀 더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샘플링 과정들을 다루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샘플링하면 우리가 디스크릿 시그널을 다시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로 손실 없이 복원하느냐 그런 과정들을 이미 했지만 다시 한번 그 과정들을 이 DSP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블럭이 뭐냐면 샘플링 과정이에요. 이 전체 DSP 과정 중에서 샘플링 해주는 거 아이디얼 샘플러를 통해서 샘플링 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하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디스크릿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아날로그 시그널 GA가 있을 때 우리가 주기 T에 대해서 주기 T의 배수 정수배죠. 어떤 정수배에 대해서 여기서 n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질 수 있는 모든 인테저 값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주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샘플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지 T 값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샘플링 주기라고 얘기하죠.
샘플링 피리어드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거의 역수를 우리가 샘플링 주파수라고 얘기합니다. t분의 1, 이걸 large ft라고 표현하고요. 샘플링 프리퀀시라고 얘기합니다. 샘플링 프리퀀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주면 어떤 아날로그 시그널 GAT가 입력 시그널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샘플링하는 과정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GAT라는 시그널이 들어올 때 스위치를 내려주는 거죠. 언제? 스몰 t 값 t 우리가 시간을 샘플링 피리오드 라지 t의 정수배만큼씩 이렇게 스위치를 켜주는 거죠. 그랬을 때 나오는 아웃풋 시그널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죠? 디스크릿 시그널 GN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샘플링 과정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킷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아날로그 시그널 GAT와 그 다음에 우리가 샘플링된 시그널 GN, 디스크릿 시그널 GN, 디스크릿 시그널이죠. 그 관계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이 시그널들을 한번 관찰해 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에 대한 주파수 영역 표현은 컨티뉴어스 타임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해 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G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DTFT를 통해서 GN에 대한 우리가 그 프리 트랜스폼 주파수 영역 표현을 볼 수 있겠죠. 프리퀀시 영역에서의 표현 방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 GAT의 주파수 영역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GAT의 우리가 Continuous Time Free Transform을 살펴봐야겠죠. CTFT를 살펴봐야겠죠. GAT니까 그거의 Continuous Time Free Transform은 G의 대문자에다가 스몰 a는 그대로 쓰고요. 우리가 J 라지 오메가로 우리가 Continuous Time Free Transform을 표현을 했었죠. 우리가 그러면 이 Continuous Time Free Transform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GAT 시간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GAT 안에 들어있는 뭘 뽑아내는 거죠? 각각의 오메가라는 주파수의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 T죠. 사이누소이달 오메가를 가진 특정 주파수 라지 오메가를 가지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에 우리가 스펙트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오소고나라는 특성을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곱해주고요. 전체를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t에 대해서 전체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라지 오메가에 대한 함수가 나오고요. 그 오메가가 익스포넨셜 j 라지 오메가 t의 개수가 되는 거죠. 개수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Continuous Time Free Transform의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에서 배웠던 부분을 우리가 요 GAT에 대한 CTFT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영역 표현이고요. 그럼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샘플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이라는 시그널을 관찰을 해볼 겁니다. 임펄스 트레인이라는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이냐면 임펄스를 연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세워둔 시그널이에요. 시프트해서 전체를 우리가 놓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임펄스 t를 우리가 샘플링 주기만큼씩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임펄스 시그널이죠. 유닛 임펄스를 우리가 주기 샘플링 주기 t만큼씩 정수배만큼씩 이렇게 시프트 해가지고 전체를 다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PT라는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이에요? PT를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PT는 이런 모양을 가지겠죠. 그래서 0일 때, t일 때, 2t일 때, 3t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t일 때 각각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임펄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임펄스를 가지는 시그널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임펄스를 순차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걸 이름을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부르고요. 라지 t의 정수배만큼씩에서
가져오는 거죠. 이 임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1일 때 우리가 매그니튜드 값은 사실 무한대지만 전체 넓이가 1이란 뜻으로 화살표 끝을 1에다 갖다 놓으면 이게 유닛 임펄스가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유닛 임펄스가 시프트된 형태의 이런 그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PT고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시그널, 이런 아날로그 시그널에다가 이런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날로그 시그널에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주는 과정이 결국엔 뭐예요? 결국에는 샘플링하는 과정과 비슷하죠. 각각의 라지 t에서만 0이 아닌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그 값들을 두 개를 곱해주면 우리가 결국에는 GPT라는 시그널을 새롭게 고려하는데요. GPT는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에다가 아날로그 오리지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에다가 PT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샘플링하고 동일하진 않지만 샘플링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주면 시그널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PT가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이니까 GAT에다가 PT 요 값을 곱해주니까 결과적으로 GAT는 여기 인덱스 n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은 n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GAT는 n하고 상관없는 개수처럼 상수처럼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t의 n 라지 t 이렇게 두 개 곱해진 수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임펄스 시그널과 어떤 우리가 함수가 곱해지면 어떤 시그널이 나옵니까? 그 함수의 스몰 t 값, 시간 t가 나머지 스몰 n, 라지 t 값이 아닐 때는 다 0이죠. 이 값이 임펄스 값이 다 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t 값이 스몰 n의 라지 t 값일 때만 의미를 가지겠죠. 그래서 이 값은 뭐하고 같냐면 우리가 스몰 n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GA의 스몰 n의 라지 t를 집어넣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임펄스의 t 마이너스 n의 라지 t. 왜냐하면 나머지 값일 때는 이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임펄스의 라지 t의 정수배가 아닌 값에서는 모두 0이라고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 곱해졌을 때 여기 스몰 t가 가질 수 있는 GAT의 스몰 t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스몰 n의 라지 t일 때만 임펄스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의 수식이 같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두 개의 시그널의 곱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 건데요. 결과적으로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 GAT가 있게 되면 우리가 저 임펄스 트레인 PT를 곱했을 때 어떤 시그널이 나온지를 생각을 해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에서 PT가 가지는 주기가 있었죠. 저 임펄스 트레인의 주기, 샘플링 주기랑 똑같이 났었죠. 그 샘플링 주기만큼씩 결국에 임펄스가 곱해져서 나오는 시그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GPT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아날로그 원래 오리지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과 곱해주죠. 임펄스 트레인 PT와 곱해줍니다. 그러면 GPT라는 새로운 시그널이 나올 텐데요. 이 GPT가 샘플링이 된 디스크릿 시그널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GAT를 우리가 임의의 어떤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GAT를 우리가 임의의 이런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PT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PT를 방금 전에 봤죠? PT는 뭐였어요? PT는 임펄스 트레인이었습니다. 0일 때, T일 때, 2T일 때, 마이너스 T일 때, 마이너스 2T일 때 이럴 때 우리가 임펄스를 가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는 시그널이었습니다. 맞죠? 이런 특성을 가지는 시그널이었어요. 두 개를 어떻게 주는 거죠? 두 개를 곱해주는 거죠? 이 두 개의 시그널을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시그널이 뭐죠? 이게 GPT입니다. GPT를 우리가 시간 영역에 대해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GPT는 원래 GAT가 가지는 이런 모양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곱해지는 거죠? PT가 곱해져서 각각의 우리가 T의 정수배만큼에 대해서 ET
0,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이 값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이 나오겠죠. 임펄스 트레인 각각의 임펄스의 크기로 GAT의 매그니튜드를 가지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맞나요? 그 각각의 임펄스의 주기는 어떻게 돼요? 임펄스가 나오게 되는 그 간격은 어떻게 되죠? 주기라고 할 수는 없고 간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간격은 샘플링 피리어드 t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항상 t로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이 나오겠죠. 요 각각의 임펄스의 매그니튜드, 즉 요 임펄스 하나의 넓이가 되겠죠. 그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결국엔 뭐예요? 이 각각의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 t, 2t 지점에서의 GAT의 매그니튜드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엔 요 하나하나 임펄스가 뭐가 되는 거죠? 임펄스의 크기가 뭐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샘플링된 값의 크기, 각각의 인덱스 n에 대해서 샘플링된 값의 크기와 같은 거죠. 디스크릿 시그널과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얘는 여전히 디스크릿 시그널은 아니죠. 시간 t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 시간 t입니다. 시간 t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이지만 디스크릿 시그널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을 우리가 다시 보기 위해서 PT라는 시그널에 뭘 볼 거냐면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볼 거예요. Impulse Train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보면 그걸 우리가 프리퀀시 영역에서 large P의 J 오메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Fourier Transform 된 결과니까 그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large T분의 2파이 시그마의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임펄스의 이제 오메가로 바뀌겠죠. 주파수 영역이니까 K 오메가 T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 라지 오메가 T는 우리가 여기서 주어졌던 임펄스 트레인의 T, 라지 T에 대한 그거에 대한 라지 T분의 2파이를 나타내는 앵귤러 샘플링 프리퀀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T 값은 여기서 오메가 T 값은 앵귤러 프리퀀시가 되고요. 앵귤러 이 값은 우리가 얘기하는 앵귤러 샘플링 프리퀀시가 되고요. 그래서 라지 t에 대해서 역수에다가 2파이를 곱해준 값이죠. 그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pt와 그거에 우리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angular sampling frequency 이 값은 결국에는 어떻게 주어지는 값이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t분의 2파이 값으로 주어지는 angular sampling frequency로 주어지고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림으로 그리면 라지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pj 오메가, 라지 pj 오메가는 각각의 간격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라지 t분의 2파이로 주어지는 거죠. 이 간격이 t분의 2파이로 주어지는 4파이 이렇게 주어지는 마이너스 t분의 4파이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들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크기는 얼마예요? 크기는 각각의 임펄스의 크기는 오메가 그 축에 대해서 우리가 임펄스 시그널의 우리가 간격이 얼마가 되는 거죠? t분의 2파이만큼씩 이런 시그널들이 k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을 지나서 0일 때는 여기가 될 거고요. 임펄스 이런 모양일 거고요. k가 1일 때는 어떤 모양? 1일 때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t분의 2파이 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임펄스 트레인이 쭉 있을 거고요. 이때 그 크기는 t분의 2파이 값을 이 크기로 가지겠죠. 이 크기 값으로 가지게 된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GAT에 우리가 PT를 곱했을 때 값이에요. PT를 곱했을 때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Fourier 트랜스폼을 취해주는 거죠. CTFT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떤 두 개의 시그널의 곱에 대한 CTFT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컨볼루션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2파이분의 1에 우리가 GA의 J 오메가
컨티뉴어스 타임 프레이 트랜스폼의 컨볼루션의 PJ 오메가 임펄스 트레인의 컨티뉴어스 타임 프레이 트랜스폼 해준 결과였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결국에 뭐였냐면 GPT였고요. 얘가 GPT였고 그거에 대해서 그 컨티뉴어스 타임 프레이 트랜스폼 해준 결과를 우리가 PJ 오메가라고 하면 GPJ 오메가는 결국엔 이걸 계산하는 것이 될 겁니다. 맞죠? 얘를 그럼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2파이분의 1에 G의 아날로그 시그널 J 라지 오메가에다가 컨볼루션에 우리가 PJ 오메가를 어떻게 놨어요? PJ 오메가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이렇게 되는 과정이 맞는지는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면 될 겁니다. PT를 가지고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값은 우리가 PJ 오메가 값을 이용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시그마의 K 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임펄스의 오메가 마이너스 K의 라지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임펄스하고 지금 K하고 상관이 없는 GAJ 오메가는 컨볼루션에 대해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상수값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결국엔 GAJ 오메가와 컨볼루션 임펄스 얼마만큼 K 오메가의 라지 T만큼 시프트된 임펄스를 컨볼루션 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프트된 임펄스와 어떤 시그널을 컨볼루션 해주면 그 시그널이 그냥 시프트된 시그널이 나오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는 T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시그마의 K 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2파이는 없어지고 T분의 1이 나오고요. 얘가 컨볼루션에서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결과는 GA의 J 오메가를 시프트 시킨 거죠. 시프트 시킨 결과가 납니다. 마이너스 K 오메가 T만큼 시프트 시키니까 라지 오메가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라지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K의 오메가 T가 붙어서 시프트된 버전의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의 컨티뉴어스 타임 프레이 트랜스폼들이 그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무슨 얘기냐? 이 GPT의 컨티뉴어스 타임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인 GPJ 오메가를 그리면 원래 GAT의 컨티뉴어스 타임 프레이 트랜스폼인 GAJ 오메가가 시프트된 버전들이 순차적으로 시프트된 버전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서메이션 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 결과 값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얘를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어떤 GA의 J 오메가, 즉 GA 아날로그 시그널,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 GAT에 대한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를 우리가 어떤 임의의 시그널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GA의 J 오메가를 우리가 이런 밴드위스를 가지는 스펙트럼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라지 오메가의 M, 마이너스 라지 오메가의 M. 여기서 M은 맥시멈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고요. 전체 어떤 GAT라는 이런 시그널에, 임의의 시그널에 주파수 대역이 마이너스 오메가 M부터 오메가 M까지 스펙트럼을 가지는 거죠. 그런 웨이트를 가지는 거죠. 저 안에 이런 사이누소이덜 시그널들의 웨이트가 각각의 사이누소이덜 프리퀀시에 대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M에서 오메가 M까지만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스펙트럼 모양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PJ 오메가는 어떻게 그려졌어요? PJ 오메가는 라지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0, 오메가 T만큼씩 주기성을 지니는 이런 임펄스 트레인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거의 크기는 얼마였죠? 그거의 크기 값은 T분의 2파이 값으로 주어지고요. 이것이 T분의 2파이인 이런 시그널로 주어지고요. 여기서 GAJ 오메가의 이 스펙트럼의 매그니튜드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두 개의 이런 시그널이 있다고 해보죠. 얘는 이제 우리가 PT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준 결과고요. GAT 임의의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 해준 결과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GPJ 오메가를 그려보는 것이죠. GPJ 오메가를 그릴 텐데요. 요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GPJ 오메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GA의 J 오메가 값을 요거죠. 요거를 어떻게 주는 거죠? 오메가 t만큼씩 정수배만큼씩 놓는 거예요. 결국엔 오메가 t, 2오메가 t 이런 값들이죠. 이 값들에서 이 값을 시프트 시켜서 중복해서 놓는 거죠. 그림 그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메가 t 값이 이 오메가 m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